1600억엔. 1조 5천억이네? 2조 5천억이 아니고. 그리고, 2조 5천억. 그 수소하고 하는 게 1000억. 그 다음에 증류시키는 거. 그게 340억. 바다로 흘리는 거 34억. 이렇게 5가지로 2018년에 산업경제성 산하에 있는 다핵종 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꼭 막아야 되는 일이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바다가 오염이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단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번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싸워서 이걸 꼭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옆에 김태년 의원하고 같이 한 얘기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류수도 한 가지고 2018년에 일본의 산업경제성의 그 산하기관인 소위 다핵종 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2,500m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방안인데 그거는 3,400억 엔. 그리고 시멘트 섞어갖고 고용화 시키는 거. 1,600억 엔. 한 1조 6천억? 그게 한 1조 6천억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하고 연결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대요. 네네. 그거는 1,000억 엔. 그건 한 1조 정도. 그리고 증류하는 방법이 있대요. 증류시키면 그거는 340억 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바다에 방류하는 건데 그건 34억 엔. 돈 적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돈 적게 쓰려고 자기네들은 이득을 많이 보지 일본은. 우리나라 이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본 편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 정부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싸워야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죠.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소리 좀 들더라도 시멘트 부어서 또 고체화 시켜가지고 위에다가 딱 씌워버리면 해결되는 일.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만 돈이 좀 많이 들지. 막아야 된다고. 맞아. 1조 5천억, 2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들 텐데 일본 경제력이 그 정도를 감당을 못하냐고. 매우 불량한 거죠. 이로써 일본은 불량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불량. 우리 정부는 무능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일본은 불량 국가가 되고 있는 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태롭게 되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불량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일본은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는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안전하다고.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 일본이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막아야 그래도 막아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가 협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도 나서 세게 막아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단식을 해서 이걸 막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식을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오신 건가요? 앞에 선배 한 분이 한 8일 했어요. 여기 진도 완도 해남 출신 윤재갑 의원이 8일 하고 어제 중단하셨죠. 지금 현재 국제사회하고 공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국제사회 공조는 그러니까 태평양 연안의 그 섬국가를 비롯한 연안 국가들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걸 모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 이게 따로따로 있어도 이 꿰어야 보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한편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30년 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일은 일본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그 연료봉이 네네. 그걸 녹아내리는 거를 샤워시키는 물을 네. 그거를 바다에다 흘리는 거잖아요. 네.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다에 흘리는 거를 방치를 해놓으면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네. 그럼 바다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유엔에서 의제화해야 된다. 예. 근데 유엔이 그 미국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네. 일본도 여기에 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의제화하지 그런 움직임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유엔에 의제화하자 하려면 정부가 의제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질 않고 있잖아요. 정부한테 압박도 하고 또 우리 의원도 파견을 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서 유엔에서 의제화하는 그런 작업도 하면서 국제연대를 지금 꾀하고 있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한다면 다른 나라와 국제적인 연대를 할 기회 이게 매우 큰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저렇게 함부로 못하죠. 근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이런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연대의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제일 큰 피해 당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확 높이고 모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괜찮아. 네. 우리 정부의 총리는 난 마실 수도 있어. 이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왜 그래. 제일 가까이 있는 한국도 괜찮다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 엮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거는 국내에서 우리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일인데 결국 이 일의 결판은 국제사회에서 결판이 날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제연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대한민국은 아주 유능한 국가였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되게 무능한 나라로 어떻게 보면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 매우 안타깝고요. 화가 나고 일본은 이번 뭐 돈 좀 아끼려고 바다에다가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아마 국가 브랜드에 대한 추락, 불량 국가로 앞으로 일본은 취급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조금 아끼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일본은 결과적으로.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새로운 또 역사가 다 시작이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이 이게 돈 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방류한다. 처리. 일본이 옛날에 일본 잘 나갈 때 경제동물이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일본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보이스 파워가 큰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브랜드 파워가 괜찮은 그런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얘기 안 해서 정부가 우리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야당이 이 목소리를 지금 세게 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듣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힘들이 일본이 결국은 돈을 아끼려고 저러는구나. 정말 치사한 놈들이네. 정말 불량하네. 이런 게 국제적으로 이제 인식이 돼 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는 게 이 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바다에 방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더 시간을 가지고 다른 더 좋은 방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일본 정부에서도 처리 방법이 5가지나 있다고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떤 결과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또는 자국의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의 비밀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네. 그 핵발전소 위험성에서 많이 나왔지만 특정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나머지를 다 이제 분쇄시키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가 워낙 약해서 원래 일본의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사회가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일본이 되게 시민사회가 약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위협받는 게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어민들이잖아요. 네. 지금 어민들이 이 상황에서 뭐 해양 시위도 좋지만 국가적인 상황이 좀 일어나는 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어민들한테 그나마 그분들의 그 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해양 시위 자체는 좀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도 그 완도에서 이미 해양 시위를 했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 사진으로만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텐데, 앞으로 어민들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집단적인 목소리들 굉장히 많이 세게 올라올 겁니다. 네. 이미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어민들이 우리 바다 지키겠다고 하는 시위 아니에요. 무슨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뭐 방향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생존권적인- 연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거는 우선은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잘 규합이 돼서 목소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 어민들도 이 네네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심각하게 네, 문제 맞습니다. 제기하고 있고, 또 일본 어민들이 여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네, 벌써 네. 몇 번 밝혔어요. 어민들 간의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한 것이죠. 이게 태평양 네, 그 맞습니다. 연안에 있는 이런 어민들이 함께 규합하는 이런 쪽으로의 방향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물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 이미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안 먹겠다는 지금 상황이에요. 횟집엔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네네.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도 이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피부로 네. 심리적 위험이 오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회는 역시 맛있고 네네. 좋은 식품이니까 그 전까지는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렇죠. 뭐 저도 엊그제 또 동네에 가서 회를 먹기도 했는데, 이 방류수를 오염하는 순간, 네. 또 오염하게 되면 그건 정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수산물이 안 될 것이다. 이 수산물을 다루는 많은 분들의 생존권을 민주당이 그렇게 괴담을 퍼뜨려서 망가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그건 아니죠. 택도 아닌 소리고, 제가 그 괴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거기에 무슨 그 국민의힘의 무슨 바다 지키기 무슨 TF 위원장이잖아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건를 보니까 후쿠시마에 있는 그 해역에서 우럭이 그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 동네 사는 우럭인가 보다. 그 바닷물은 우리한테 절대로 흘러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괴담 아닙니까 이게? 거기 있는 물이 왜 여기 안 와요? 여기 오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 안 온다는 괴담을 하면서 올 것이라는 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결국 오게 되면 다 그 피해를 입게 돼 있는데 마치 피해를 안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괴담이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학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건 이제 그 용납이 안 되는. 국민의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다 지키기 TF팀인가요? 네. 그게 무슨 우리 바다 지키기 TF팀이에요? 우리 바다 오염시키기 네. 오염시키기 TF팀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자꾸 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산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류를 하면은 그게 심층부터 시작해서 그 수산물에 오염을 시키잖아요. 네. 바다는 먹이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산물들이 무슨 뭐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바다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된 수산물이, 그러면 생선이 언제 우리 밥상에 올라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는 물, 근데 물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수산물, 생선을 포함한 수산물, 이걸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다 정책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 이제 정책 리포트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잘못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정책이고, 뭐 심리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정책적인 문제점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인지,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 다 문제지 뭐. 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국익, 네. 우리 국익이 있잖아요. 국익. 네. 우리 국익보다도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보상 방식을 제3자 변제를 한다거나, 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것도 고유 영토라고 교과서에다 쓰고, 네. 고유 영토라는 말은 그냥 영토랑은 달라서, 영토는 지금 우리 땅인데 고유 영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땅이다, 이런 소리거든. 네. 그런 택도 아닌 짓을 일본 교과서가 채택해 하고 교과서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해.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흘리고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게 분명한데도, 근데도 일본은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는 마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우리 국익 이런 거보다도 일본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더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책은요 상식을 벗어나질 않아요. 네. 우리가 동맹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라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본하고 뭐 외교 관계를 개선했다, 뭐 정상화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뭐가 있냐고요. 다 일본이 이익을 얻었지. 일본 좋은 일만 시켰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처리 문제, 교과서 모든 게 다 지금 일본의 이익만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외교가 어디가 있어요. 하다못해 동맹도 쌍방의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는 게 미국의 이익이 없으면 우리하고 동맹을 맺겠어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 어떤 역사적 관점이랄지 어떤 국익의 관점이랄지 또는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관점도 틀렸고, 문제는 대통령이 한 번도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좀 비껴나가서 많은 경우에 대통령이 즉흥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우리나라 같이 큰 사이즈가 큰 나라는 여러 정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여기서 이 정책이 전혀 다른 데서 영향을 미쳐서 연결돼가지고 풍선이 터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그래서 우리 같이 큰 나라들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되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훈련도 돼야 되고 하는 건데, 일단 대통령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맨날 소리만 지르니
밑에 참모들도 문제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